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2 2단원 전자기학의 첫 번째 소단원인 전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세 번째 차시로 축전기와 유전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도체를 놓고 각 도체의 똑같은 크기의 전하량을 반대의 극으로 대전시키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도체에 대전된 전하 사이에 인력의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하를 이동시켰던 외부 구동력을 제거하더라도 도체에 대전되어 있던 전하는 그대로 보존됩니다. 물론 이렇게 충전된 전하는 도체 표면에만 분포할 거고요. 표면에 분포하는 방식은 내부 전기장을 0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전하를 저장하는 장치, 두 개의 도체 시스템을 캐패시터, 축전기라 부르죠. 축전기는 도체 사이의 전기장을 형성하게 될 거고요. 표면에서의 전위는 같기 때문에 두 표면 사이의 전위차가 일정하게 형성되는 장치입니다. 축전기에 형성된 전기장의 형태를 가장 간단하게 상상할 수 있는 도체의 배치는 이렇게 나란한 평면판입니다. 이걸 평행판 축전기라 부르면 되겠죠. 레벨 2에서는 평행한 도체판으로 만들어진 축전기만 다룰 겁니다. 더 어려운 모양들은 레벨 3에서 좀 더 일반적으로 다룰게요. 평행판 축전기가 만드는 전기장은 일단 중심에서는 최단거리 방향을 향할 겁니다. 이건 전기장 단원에서도 연습했었죠. 그런데 주변의 전기장은 조금 복잡하게 나타날 건데요. 멀리서 보면 쌍극자의 모습이 될 거고요. 그러면 두 판 사이의 전기장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전위차를 쉽게 계산하기는 힘든 상태죠. 그래서 두 판 사이의 간격을 줄여서 도체판 사이의 전기장이 좀 더 균일해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극판의 넓이에 비해서 간격이 충분히 작다면 극판의 중앙에서 봤을 때는 극판이 무한한 평면판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극판의 중심부에서의 전기장은 균일하다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극판 사이의 전위차는 전기장의 세기와 간격의 곱이 되죠. 그런데 중심은 그렇다 쳐도 극판의 가장자리 쪽으로 가면 전기장이 절대로 균일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이지만 두 극판 사이의 전위차가 이 값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축전기의 물리적 특성을 기술할 때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전기장이 균일한 전기장을 가정한 결과에서 벗어나게끔 만드는 효과를 엣지 이펙트, 가장자리 효과라 부릅니다. 따라서 평행판 축전기의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한다면 극판 사이의 전기장은 모든 곳에서 균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게 되고요. 전기장이 존재하는 범위는 축전기 내부만으로 한정되겠죠. 축전기의 외부에서는 축전기의 극판이 쌍극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원래는 반드시 전기장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하는 과정은 극판 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작은 것에 더해서 아예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축전기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중성인 도체처럼 여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한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겠습니다. 가장자리 효과가 무시되면 축전기가 만드는 전기장은 판 사이에서만 균일하게 형성되죠. 이때 형성된 전기장의 세기는 극판에 대전된 전하량을 Q라고 하고 극판의 면적을 A라고 할 때 단위 면적당 전하량, 즉 면 전하 밀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상수까지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되죠. 왜냐면 일단 전기장을 결정하는 1차적인 변수가 전하량 Q이기 때문에 Q에 비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전기장을 형성하는 극판이 무한 평면판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 전하량 Q가 넓은 극판에 퍼져 있으면 평균적으로 거리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정성적으로 이해하는 걸로 넘어갈 거고요. 이걸 정확히 계산하는 건 레벨 3에서 할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 결과들은 진공에서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물질 속에서 이 쿨롱 상수를 좀 더 다르게 다뤄야 합니다. 쿨롱 상수를 변형시키기 좋은 물질이 바로 레벨 1에서 공부했던 유전체인데요. 유전체는 외부 전기장 속에서 유전 분극이 일어나는 물질이기 때문에 분극에 의한 내부 전기장이 생기면서 총 전기장을 감소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분극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총 전기장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분극이 클수록 쿨롱 상수 K가 작아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전체가 분극되는 정도를 permittivity, 유전율이라 부르는데요. 보통 그리스 문자 입슬론으로 표현하죠. 그러면 쿨롱 상수와 유전율은 반비례할 건데요. 반비례하도록 정하는 방식은 이 4파이 K가 유전율의 역수가 되도록 정하게 됩니다.
즉 진공에서의 유전율은 진공에서의 쿨롱 상수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모든 유전체에서의 유전율은 진공에서보다 크기 때문에 유전체 내의 전기장은 항상 진공에서보다 약하게 나타나게 되죠. 이제 평행판 축전기의 극판 사이에 유전율이 입실론인 유전체가 들어있다면 축전기 내부에 형성된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판 사이의 간격을 L이라고 하면 축전기 양 극판의 전이차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축전기가 얼마나 전하를 잘 저장하느냐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양극판의 전이차 V를 크게 할수록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겠죠. 따라서 얼마나 적은 전압으로도 많은 전하를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척도인 전기 용량, 단위 전이차당 전하량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간격 L에 반비례하고 유전율 입실론과 면적 A에 비례하도록 나타나죠. 전기 용량의 표준 단위는 쿨롱 퍼 볼트로 쓸 수 있는데요. 전자기학의 거장인 마이클 패러데이의 이름을 딴 페럿이라는 단위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전율의 단위 역시 쿨롱 상수 단위의 역수로 쓸 수도 있겠지만 페러 퍼 미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도체의 기하학적 배치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평행판 축전기에서는 간단하게 면적과 간격 그리고 극판 사이의 유전율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이건 탄성체 연결에서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도체 시스템의 기하학적 요소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제에서 연습할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에 의한 합성 공식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극판 사이의 간격 L이 커지면 양극판에 똑같은 전하량 Q를 모으기 위해서 처음이랑 똑같은 크기의 전기장이 형성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면 극판 사이의 전이차가 아까보다 커져야 하기 때문에 같은 전하를 모으기 위해 걸어줘야 할 전압이 커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전기 용량은 극판 사이 간격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또 극판의 면적이 커진다면 똑같은 전이차와 전기장으로도 더 많은 전하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용량은 극판의 면적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극판 사이를 채우는 유전율이 클수록 똑같은 전하량 Q에 의한 전기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같은 전이차와 전기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하가 모여야 하죠. 따라서 전기 용량은 극판 사이를 채우는 물질의 유전율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회로에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합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기 용량이 각각 C1, C2인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하고 여기에 기전력이 V인 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을 각각 Q1, Q2로 두면 각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C분의 Q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가 제공하는 기전력 V가 두 축전기에 나누어 걸리겠죠. 그런데 축전기 사이에 고립된 이 부분의 도선을 생각해보면 각 축전기의 극판의 오른쪽 부분이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고 고립된 부분은 충전이 되든 안 되든 중성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Q1과 Q2는 같아야 합니다. 즉 직렬 연결된 축전기 한쪽 극판에 충전된 전하량의 크기는 같아야 하는 거죠. 이걸 전하량 Q로 쓸게요. 그러면 전체 전하 V는 이렇게 각 축전기의 전기 용량으로 쓸 수 있고 이걸 다시 하나의 축전기의 합성 전기 용량 C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전기의 직렬 연결에서의 합성 전기 용량은 역수의 합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축전기의 직렬 합성은 두 축전기 사이의 공간을 없애는 것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도체는 차지하는 공간도 없고 대전되지도 않기 때문에 도체판이 없는 상황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같기 위해서는 가장자리 효과가 무시되어야 하죠. 그러면 합성 전기 용량 C는 두 축전기의 간격이 더해진 하나의 간격을 가진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하는 과정은 축전기 사이의 간격 L을 합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는 병렬 연결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각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V로 같죠. 여기서 Q1, Q2는 각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인데요. 전지의 입장에서는 두 전하량의 합이 전체 저장된 전하량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전하량을 각 축전기의 전기 용량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걸 하나의 합성 전기 용량으로 표현해보면 병렬 연결에서는 각 전기 용량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두 축전기의 극판을 연결하는 것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합성 전기 용량 C는 두 축전기의 면적이 더해진 하나의 면을 가진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축전기를 병렬로 연결하는 과정은 축전기 사이에 면적 A를 합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가장자리 효과가 무시되어야 가능한 직관이 됩니다. 이제 간격이 L이고 면적이 A인 평행판 축전기에 전하를 채우기 위한 에너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극판이 전부 중성일 경우라면 극판 사이에 전위차가 0이기 때문에 오른쪽 극판에 있는 미소 양전하 DQ를 왼쪽 극판으로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0입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약간의 전하라도 옮겨 놓으면 극판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될 거고요. 그 다음 양전하를 옮기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들기 시작하죠. 만약에 임의의 순간에 옮겨 놓은 전하량을 스몰 q라고 하면 두 극판 사이에는 c분의 q만큼의 전위차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dq 전하량을 옮기는 데 필요한 미소 에너지는 이렇게 되겠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시켜서 최종적으로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을 라지 q로 만들게 되면 이때까지 전하를 옮기는 데 필요한 에너지, 즉 축전기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이렇게 적분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상황을 전하량에 따라서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 그래프로 그려보면 기울기가 전기 용량의 역수가 되는 1차 함수로 표현되는데요. 전하량이 Q인 특정 지점에서 dQ만큼의 전하량을 옮기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그래프 아래쪽 넓이가 되기 때문에 최종 전하량 Q까지 충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정확히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먼저 축전기 3개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2대 3대 6으로 둘게요. 여기서 C는 전기 용량의 차원을 가진 상수입니다. 일단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전부 같아야 하죠. 그 값을 Q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각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차례로 전기 용량분의 Q가 되고 이 전압의 합이 V가 되기 때문에 각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이 CV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축전기에 걸린 전압이 3대 2대 1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각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도 3대 2대 1로 계산되고요. 축전기의 직렬 연결에서는 충전되는 전하량이 같게끔 전압이 나눠 걸리기 때문에 전기 용량이 클수록 적은 전기 에너지가 저장되는 거죠. 축전기의 직렬 연결은 합성 회로를 이용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직렬 연결에서 합성 전기 용량은 역수의 합을 실행해서 C라는 걸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저장된 전기 용량이 CV가 된다는 걸 똑같이 얻을 수 있고 여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합성 전 회로에서 계산했던 전기 에너지의 총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똑같은 축전기를 병렬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이 V로 같기 때문에 각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전기 용량에 그대로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 역시 전기 용량에 비례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합성 회로를 이용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병렬 연결에서 합성 전기 용량은 단순히 덧셈으로 해서 11C라는 걸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합성 전 회로에서 계산했던 전기 에너지의 총합과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면적이 2A이고 간격이 2L인 평행판 축전기의 극판 사이에 유전율이 각각 ε1, ε2인 유전체를 절반씩 넣어 보겠습니다. 가장자리 효과를 무시하는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계산할 때는 내부 영역을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유전체의 경계를 나눠서 직렬 연결 형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된 각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이용해서 직렬 합성을 하게 되면 최종 전기 용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전체를 위아래로 다르게 채워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장자리 효과가 무시된다면 유전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위아래는 완전히 독립적인 축전기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판의 간격은 2L로 동일하겠지만 극판의 면적은 각각 A가 되겠죠. 가장자리 효과를 고려하지 않게 되면 지금 잘라낸 이 부분이 새로운 가장자리가 되기 때문에 자르기 전과 후의 전기장 분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효과가 무시되는 축전기에서만 이런 계산이 가능한 거죠. 이제 각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계산해서 병렬 합성을 해주면 위아래로 나눠서 채운 유전체의 전기 용량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살짝만 꼬아서 3개의 유전체를 이렇게 채워보겠습니다. 이제 경계를 잘 나누면 이런 연결을 계산하는 것과 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길이와 넓이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분리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합성해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축전기는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회로 소자입니다.
도체판의 기하학적 모양과 공간의 유전율에 의해서 전기 용량이 결정되었죠. 레벨 2에서는 가장자리 효과가 무시된 평행판 축전기만 다루기 때문에 유전율과 극판의 면적에 비례하고 극판의 간격에 반비례한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에 전기 용량 Q가 저장되면 극판 사이의 전이차는 C분의 Q가 되고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이 C분의 Q 제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2분의 1이 들어가는 이유는 축전기의 충전 과정에서 전위가 변화하기 때문이었죠. 또 평행판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하면 극판의 간격이 증가하는 효과였고요.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하면 역수의 합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렬로 연결하면 극판의 면적이 증가하는 효과였고요. 합성 전기 용량을 구하면 단순 합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